5월 13일 목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5%입니다. 아침 제가 새벽부터 엔비디아를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아침에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우리나라 장을 보면서 다시 차분함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제목 적어드린 것처럼 AI 버블이 충분히 더 커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교란을 해요. 분명 교란을 합니다. 우리나라 장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또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아마 엔비디아를 다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컨센의 기대치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을 다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살짝 했는데 전격적으로 주식 분할까지 해줬어요. 되게 친절하죠. 그러면서 1000불, 1000달러를 찍으면서 천비대를 만들었고 향후적으로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AI 버블이 저는 이제부터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서머랠리도 보고 있죠. 그리고 같이 했던 FOMC 회의록에서 어쨌든 매파적인 분위기를 만들려 했지만 여전히 저는 걱정을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게 나스닥 어제 장 끝나고 엔비디아 나왔기 때문에 위로 올랐어요. 양봉으로 보시면 되고 꾸준히 추세를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젤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매크로라든지 FOMC에서 버블 내지는 시장에 앞서 나감을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인플레가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눌러보려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있는 AI, 반도체, 엔비디아 쪽이 숫자를 통해서 계속 상방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파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2분기 때부터는 이 계절 효과도 없어지고 4, 5, 6월달 2분기입니다. 그 물가, 소비, 고용이 연착륙되는 게 주가든 정책에서 계속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나 이쪽을 쉴드를 쭉 칠 수 있다 보는 거고 우리가 보는 거는 금리를 관찰해야 됩니다. 4.4, 4.3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저는 정시에 빅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소비 관련 주식 지금 다 여러 가지도 보고 있는데 바이든 정책도 그렇고 계속 정시나 이쪽을 보호를 하고 정시를 만들려는 게 보이거든요. 오늘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좀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1분기 어닝이 컨센을 다 상회했습니다. 제가 표현할 때는 거의 세상의 돈을 다 긁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이렇게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그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거의 79% 나왔어요. 79%. 뒤에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여전히 AI 빅버블에 우리는 투자자들이 탑승해 있어야 할 시기라 봅니다. 같이 좀 보고 있는 비미국도 지금 유럽과 영국, 캐나다들이 6월달에 다 금리나 하겠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재고 있는데 주가는 또 미리 올랐다가 지금 살짝 단기 조정받고 있지만 추세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홍콩이 부동산을 키우고 주식이나 내수 보양을 한다 그러면서 소비를 계속 키우는 게 전략이에요. 국가 전략인데 지금 나오는 거 보시면 여전히 가성비 돈을 팡팡 쓰는 게 아니라 싼 거 찾아하는 가성비 소비가 많고 아직까지도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 유럽을 보든 우리 중국 소비 관련을 보든 예전과 조금 다른 면을 보면서 소비액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SMC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대만이 정말 얄밉도록 잘 가죠. 얄밉도록 잘 가는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대만 각권을 이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 보고 있고요. 보시면 대만 이렇게 시원하게 물론 하이닉스도 고가 났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더 시원하게 TSMC가 엔비디아와 함께 고가를 힘차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금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엔저가 지금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 별로 없다 전해드리고 있어요. 매크로가 여전히 저는 전체로 볼 때 비미국이 금리나 경기 부양 쪽도 있고 미국 매크로도 좀 안정권에서 나름의 골디락스를 만들 수 있다 봅니다. 그럴 가능성을 보고요. 글로벌적으로 볼 때도 정시 부양을 시켜서 제가 선순환 만드는 의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그 정시 자금 유도와 부양 정책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 보면서 차분함을 다시 찾았다 말씀드렸는데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종목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 미국 종목처럼 미국 FOM이다 보니까 찔끔찔끔 꾸준하게 많이 가요. 한 번씩 바빠갈 때도 있지만 우리 지금 반도체나 이쪽도 찔끔찔끔 잘 갑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던 이 삼성전자라 봤던 코스피 밑에서 제가 만들었죠. 아침에도 외국인 때렸지만
페이크 수급 교란이었고 바닥 만들고 있다 보는 거고요.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다 있고, 자, HLB랑 같이 봤던 코스닥의 840도 오늘 또 살짝 찌고 반등을 주죠. 자, 바닥 만들고 있다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작년같이 빅수급들이 팍팍 들어가든지 주도적으로 나오면 그걸로 몰려가요. 근데 지금 자꾸 단타를 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고 외국인도 확확 안 줍니다. 오늘도 이것저것 찔끔찔끔 사는데 아주 팔려다가 사다가 개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도 더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수급 자체로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닥 받치고 올라갈 수는 만들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워낙 확고해요. 엔비디아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상방 못 갈 이유는 없다 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는 오늘 주도적 홀딩하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봤고요. 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삼성전자 77,000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외국인이 또 팔 것 같고 얘들 콜테스트 안 되니까 엔비디아랑 떨어진다처럼 이렇게 불안감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7,000원처럼 바닥이라 보고 오늘도 반응 다시 줬죠.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다시 코스피랑 교란했지만 저희는 속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고 코스닥 840포인트 바닥, HLB 매매하는 건 아니지 말씀드렸죠. 자, 바이오나 반도체 소부장 보고 딴 것들 보지만 여전히 840포인트에서 바닥 만들 수 있다 봅니다. 제가 볼 때 외국인이 수급 모멘텀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장난이나 수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큰 흐름을 봐요. 큰 흐름. 앞에 단타로 치더라도 큰 흐름 봤을 때 여기에서 삼성전자랑 어제 샀던 그 자동차 같은 거 있죠. 또 자동을 쉬어요. 쉬니까 또 1% 빠지는데 물론 기아차는 또 따라 올라가겠지만 얘들은 텀이 깁니다. 개인들은 우리나라상 급하잖아요. 저도 급한데 많이 차분하게 누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왔다 갔다 단타를 막 치지만 큰 흐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동차는 사다 팔다 하지만 결국은 사서 몇 년 만에 먹을 거고 엔터 같은 거 있죠. 자, 엔터 얼마 전에 하이브도 있고 막 정신없는데 제가 SM이 지표로 말씀드렸어요. SM 보시면 바닥에서 좀 올랐을 건데 개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거 많이 사요. 밑에서 야 지금 사면 많이 올라가겠네 사지만 그게 계속하지 못한다고요. 오늘 외국인이 또 엔터를 사면서 코스닥을 좀 도와줬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바닥 밴드에 찔러보기입니다. 찔러보기 하다 자동차 좀 또 안 사면 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엔터 같은 거는 지표로 보는 거지 우리 대상으로는 사는 게 아니라 보고요. 자, 6월달 만기를 계속 저는 포지션 만들어 갈 것 같아. 선물 옵션 보면서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나오는데 삼전이나 코스피를 보면서 자 6월까지 계속 추적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이나 뭐 현대차 관련해서 수소테마가 어제 막 뛰고 오늘도 올라가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몇 년 걸립니다. 한 2, 3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단타 치고 막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투자는 기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자꾸 교란 주고 헷갈리게 하는데 안 속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 바이오에 힘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분명히 의도는 있어요. 분명히 달랐고 이창효 총재님이 오늘 또 실시한 제가 봤거든요. 자, 금리는 당연히 동결했어요. 계속 동결하고 있고 10월 달에 9월 달에 미국 금리를 할 거다. 6월 달에 다른 나라가 할 거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금리나 모드로 살짝 간 게 있어요. 올해 성장률이 소비나 수출이 워낙 좋아서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열되는 게 아니에요. 물가를 금리를 올리는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살짝 올랐지만 내년은 다시 2.1%로 안정되는 성장률이고 여전히 순수출 증가율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내수 소비가 단기로 올랐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내수 소비는 쉽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수주는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투자 안 하는 게 좋으세요. 자, 그리고 이창효 총장님이 어쨌든 예상하는 물가가 CPI가 코어랑 좀 다르겠지만 2.6에서 2.2% 정도를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3% 밑에 있어요. 미국과 다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저는 할 수 있다 보는데 뭐 조율하고 있겠죠. 그래서 6월 달에 비미국 금리 인하 분위기 보면서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바이오를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탁금과 환율은 고만고만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얘기 좀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도 뭐 작년 말에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어쨌든 AI 빅뱅의 정말 초입이에요. 제가 나중에 기술적으로도 몇 년 보는 사이클도 말씀드릴 텐데 올해는 어쨌든 작년부터 올해 11월 미국 대선까지 보는 사이클이고 엔비디아 한 방이 더 남았어요. 그 엔비디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엔비디아가 제가 $1,000 박스냐 한 빨리 좀 치우고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빨리 치고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5월달, 6월달에 서머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치고 올라갔고 지금 오늘 또 봐야 됩니다. 한 6% 정도 올라가 있는데 1010달러입니다. 자, 박스권 돌파했죠. 이렇게 할 때는 사셔도 돼요. 예, 사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고국이든 그렇지만 80% 비중 들고 가시면 되고, 자, 엔비디아 실적이 AI에서 주도주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흐름 보여주는 리더 역할을 했고, 젠슨왕에 제가 뉘앙스를 계속 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쪽에 리더기 때문에 젠슨왕의 멘션을 계속 찾아볼 거예요. 오늘 말할 때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당연하죠. 2차 산업혁명, 3차, 4차, 5차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큰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도 신고가 나면서 상방을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을 볼 때 어닝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1, 2, 3이 아니라 얘들은 각자 다 보기 때문에 2월, 3월, 4월로 봅니다. 2, 3, 4월 달에 1분기라 보거든요. 어닝 올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잠깐 그림 보여드리면 어디 갔지? 자, 이게 네이버에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저번에 나왔던 1월달, 그 2월달에 나왔던 실적이 220억 달러 매출, 그 다음에 순이익이 140억 달러, 영업이익률 한 60%대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컨센을 봤는데 컨센을 저희가 245달러, 245억 달러 정도 봤거든요. 얼마나 나왔느냐? 260억 달러가 나왔어요. 컨센을 상회했죠. EPS도 5.6 정도 봤는데 6.1이 나왔고 콜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율이 있어요.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78.9% 나왔습니다. 이것도 컨센은 77% 봤어요. 젠슨왕이 그랬잖아요. 야, 70%대 중반 정도 마진율 낼게, 중반이 아니라 후반이 된 거죠. 이것도 훨씬 또 시장을 또 불을 또 붙였던 거죠. 자, 그래서 시간에서 올라와서 1010불 돼 있지만 2월 발표 때는 발표하고 장중에 16% 올랐어요. 그날 2월 22일 날. 지금은 오늘 장을 봐야 되죠. 밤에 봐야 되겠지만 그때보다는 살짝 적습니다. 왜? 규모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장 꺾인 건 아닌데 마진율 보면서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걱정했던 부분도 있었죠. 자, 리드 타임,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는 H100, H200보다 블랙에 나오는 B100, B200이 더 좋잖아. 기다려서 매출 안 나오면 어떡할래? 했던 리드 타임이나 에어포켓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매출이 딸립니다. 호포도 매출이 딸리고 앞으로 그럼 블랙이 더 좋잖아요. 자, 블랙에 나오는 게 B100, B200에 대한 HBM 그 필요한 건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2분기 같으면 이제 5, 6, 7월이에요. 본격 제조에서 출하가 될 거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생산을 더 크게 늘릴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키울 수 있죠. 그리고 내년에 2025년도에도 이 블랙을 하면 또 수요가 초과돼서 공급이 딸린다는 거예요. 계속 쇼티지 나갑니다. 여기서 제 HBM 잠깐 말씀드리면 호퍼에 들어가는 H100, H200은 지금 HBM 쪽의 용량이 블랙에 들어가면 2배가 들어가요. 딱 2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블랙으로 들어가고 매출이 더 커지는데 용량은 지금 그 TSMC 올해 3배 늘렸다 그랬어요. 그걸로 모자라는 거야. 수율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 이쪽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HBM 쪽은 올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자, 3개월 뒤에 8월 달에 볼 겁니다. 그때까지 걱정하실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그 마진율, 이거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정말 잘 가고 그 성장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는 언제 주가가 꺾일까요? 남들이 다 좋아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환호도 할 것 같은데, 그때 말했던 큰 성장, 규모 성장 때문에 매출 성장률 꺾이겠지만 이 마진율 봐야 돼. 마진율.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때 주가 꺾일 확률 높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분기에 60%였잖아요. 근데 이번 분기는 79%입니다. 79%고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얼마나 얘기했냐. 다음 분기 2분기 때 5, 6, 7월 달에는 매출은 285불에 마진율을 76% 얘기했어요. 자, 이번 분기에 79%고 다음 분기에 76%는 꺾인 거 아니냐. 자, 꺾인 거라 하기에는 이 덩치 크고 정말 이 큰 회사가 100만원 팔면 76만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사실 돼요? 이런 마진율 본 적이 없어요. 애플도 최전성기 때 그렇게 낸 적 없습니다. 40%, 50% 내도. 이 70%대면 주가 꺾인다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더 제가 AI 버블을 만들 수 있다고 마진율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딱 고민했던 부분도 있죠. 야, 빅테크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 거 비싸다고 안 사고 딴 거 저것들 자체적 개발한다며 경쟁 심화된다며. 요번에 또 얘기했어요. 지금 AI 그 학습을 통해서 그 빅테크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 거 다 쓰고 있습니다. 몇만 대, 몇십만 대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학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 캐펙스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빅테크들이 2분기 때 4, 5, 6월 달입니다. 그때도 더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증가한단 말이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 통해서 한 번 더 증거가 된 거고요. 그 구체적으로 테슬라도 자율주행할 때 계속 갖다 쓴답니다. 이런 얘기 나왔고 앞으로 학습용 만들면 자기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추론용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추론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델이 점점 더 고용량화돼. 자, 그러면 엔비디아 GPU가 또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를 이기 위해서 자기 모델을 만드는데 추론할 때 또 엔비디아 또 필요한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젠순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자체로 거대한 AI화다. 이게 맞는 말이죠. 당분간 같이 가시는 겁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AI 버블을 더 키울 수 있다 보는데 방금 봤던 어떤 성장 트렌드나 숫자도 그렇지만 자, 우리가 살짝 기대했지만 실제로 해줬죠. 예, 주가에 불을 붙일 수 있게 지금 1000불짜리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얘들은 액면가가 없어요. 그냥 주식분해나 표현을 하면 되고 그런 1000불짜리가 100불이 되는 거죠. 자, 100불 되면 누가 들어오죠? 야,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 대중들이 들어옵니다. 싸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근데 네가 왜 얼마 전에 에코프로 물량 부담이 있어서 액면 분할하면 더 안 좋다 했잖아. 자, 에코프로 같은 거는 추세가 떨어집니다. 하방 가는 거고 얘는 지금 올라가고 계속 머리 쳐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상방 추세 중에서 대중을 유입할 수 있는 주식 분할을 만들어줬다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항상 개인들 밑에서 하지 위에 잘 안 삽니다. 그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야, 지금이라도 살게 싸네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투신과 수급을 봤을 때 대중 유입, 제가 말했던 버블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요인이 되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젠순왕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급하면 좋겠는데 물론 2월달도 그 뒤 언급하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고 그 이유가 그렇겠죠. 워낙 지금 박터직 싸우고 있잖아요. 저끼리 싸우고 삼전에는 마이크론 수요일 때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안 했을 거라 보지만 앞에 말했던 블랙엘 상황을 봤을 때 우리 HBM은 계속 더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건 뭐냐. 자, 우리 방에 따로 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며칠 전에 삼성전자 사장이 전격 교체됐잖아요. 2021년에 HBM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야, 필요 없어 하지마 없애버렸어요. 그때 하이닉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 디램 딴 거 잘하니까 HBM 하고 있는 걸 없애버렸다고. 이미 근론 그쪽 책임자 날아갔고 요번에 시사 사장이 전격 교체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독주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BM 수율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막 정칭 쌓는 구조 때문에. 근데 지금 80%대 수율을 담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임원께서. 근데 삼성전자랑 미국에서 막 밀고 있는 마이크론 수율 얼마나 나올까요? 몰라요. 수율 테스트도 확실히 나오진 않았어.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수율이 잘 나온 이유가 뭐죠? 한미 반도체 머크 방식입니다. 한미 반도체만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예전에 한미 반도체랑 삼성전자 아버지 때 안 좋은 악연 말씀드렸잖아. 이 전격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삼전에서 한미 반도체랑 좀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제가 조금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 좋은데 한미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이닉스 40% 팔아놨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삼성전자 앞으로 가자. 하이닉스 독주 계속되고 한미 반도체 원래 좋은데 추가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 수구 시프트 되면 이 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 진짜 상방 만들 수 있는 종목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참 이게 좀 잘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주식이랑 흐름이랑 제가 보는 수급 분석 차트를 다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TSMC 보셨다시피 엔비디아 관련 그 빅테크도 있지만 주변 추천 그 친구들 있잖아요. 걔들도 다 좋아. 미국이 물론 좋습니다. 미국이 제일 좋지만 그들은 봤을 때 우리나라도 못 갈 건 전혀 없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AI 빅뱅 버블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하시고 들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짧게 치면 안 돼요. HBM 한국 반도체는 외국인 수급도 있고 앞에서 엔비디아 스토리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다. 올해 11월까지 보지 모르겠어. 그러면 3개월 더 보자는 얘기야. 7월 8월까지는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만 흔들고 들어가고 외국인이 그러더라도 우리나라 상방 추세는
최소 2월 2분기 5, 6, 7월 달은 걱정 없으니까 또 분기는 좀 편하게 가시자는 얘기예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또 외국인 팔고 그랬지만 결국 또 들어오면서 장난쳤고, 제가 볼 때는 77,000 또 바닥 다졌죠. 자, 이렇게 계속 장난치는 겁니다. 개인들 짐 빼는 거예요. 예, 바닥 쳤다 보는 거고요. 하닉스는 어쨌든 좋습니다. 자, 신고가 나고 있고 TSMC랑 비슷하게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잘 가니까 뭐 40% 50% 들고 우리 계속 홀딩합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것도 날아가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수급이 지금 좀 그런 거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 갔다가 또 살짝 팔았어. 안간에 개인들 힘든 사람들 파시는 거예요. 단따라 파시는 거예요. 그런 분 나갈수록 투자 만들기 좋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청소를 잘했다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상방 만들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목표가까지 일단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 HBM DI 남아 있습니다. 추세 좋으니까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엔비디아랑 우리나라 HBM 한국 반도체 상방 AI 버블에 편성하자는 얘기를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약간 페어링으로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바이오 되지 않겠냐 금통이 봤던 건데 오늘 살짝 약합니다. 하지만 금일 매도한 거는 기관들이에요. 또 기관들입니다. 단기로 그냥 팔아 놓는 거니까 여전히 RTO 오전 6월 7월 달 재료도 좋고 금리나 분위기도 살짝 있고 일픽 대장주로 보시면 됩니다. 바뀐 거 없어요. 186,000원 뭐 중반 깨지진 않았네요. 기관들 때문에. 자, 그리고 APR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 개별주로 갖고 있는 수급주인데, 자 보세요. 어제 또 장난치지만 외국인 또 그러죠. 이렇게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페이크 줄수 모르니까 그냥 팔지 않고 있었고, 뭐 이렇게 다시 아침에 우리 보면 32만 원대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가격 잡고 다시 올리죠. 이렇게 바닥을 지지선을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35만 원 또 시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APR은 개별주로 우리는 보고 있는 종목이다. 자, 아침에 되게 흥분하고 했지만 또 우리나라 장 덕분에 차분하게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었고요. 하지만 분명히 방향과 외국인들의 이 빅피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수 매도도 정말 하면 재밌죠. 근데 우리나라 개인분들은 정말 거기에 되게 많이 바쁘게 하고 싶지만 홀딩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홀딩을 할 때 작년 올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키워갈 수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짧게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홀딩하고 이제 과정 보시면서 그래 들고 있어야지, 이런 과정이 투자에 더 도움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빨리 팔고 딴 거 넘어와야지, 또 짧게 쳐버려. 분명히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상방 추세 때 짧은 매매는 개인분들 절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보는 건데요. 어쨌든 외국인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지만 6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약간의 피처를 그린 게 저는 보여요. 그런 것도 중간에 제가 보는 파생 포지션 관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버블에 잘 탑승해 계시고요. 서머랠리 가능성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수급 분석 제리 채널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